안녕하십니까.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두 번째 시간이고요. 페이지는 475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475 쪽에 식품 복용량이라고 있어요, 식품 복용량.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식품 복용량 보면 475쪽 보면 두 번째 줄 음식이 약이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식품에도 기준 복용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식품 복용량을 이제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넘어갑시다. 476 쪽. 다섯 번째 줄 식품 복용량은 특정한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해야 할 음식의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용량에 대해서 용어가 없었는데 이제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78쪽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대부분의 식품은 그 나름대로의 확실한 영향력이 있으며 흔히 쓰이는 약품들보다 강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력했다. 그러니까 음식의 영향력도 매우 강력한 겁니다. 좀 약보다 강력할 수가 있어요. 약은 하나의 성분으로 여기지만 음식은 여러 가지 성분으로 복합 성분이기 때문에 뭐 시너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 더 강력할 수도 있다. 이 479 쪽을 잠시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인제 혈관 신생에 대한 것을 이제 표로 나타난 게예요. 기준선이 혈관 신생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이렇게 이제 쭉 배열을 했습니다. 뭐 비타민 E가 혈관 신생이 높네요. 그리고 캡토프릴, 고혈압약인 캡토프릴은 또 그것도 높고요. 리날리도마이드는 항암제인데 이것도 혈관 신생에 있어서 이제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배열되어 있다는 거. 밑에 보면 이제 타모xifen 같은 경우는 혈관 신생률이 낮네요. 콩 추출물도 낮고 디클로페낙도 낮고 심바스타틴도 낮고 이게 낮습니다. 혈관 신생률이 좀 낮아요. 예? 우리가 왜 이제 셀레콕스 즉 콕스2 라든가 이런 심바스타틴 즉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혈관 신생이 좀 낮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셔서 480쪽 보면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먹는 음식으로 병을 예방하거나 병을 진전을 막아야 된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예전부터 물었던 질문이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보다는 사실 더 좋은 것이 '무엇을 더 먹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질문의 이제 포커스를 바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어? 와 같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481쪽 보면 식품 복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식품 복용량은 이제 특히 이제 암과 싸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 환자가 일 주일에 견과류 2회 제공량 그러니까 호두가 14 개를 이제 되는데 14 개를 먹게 되면 병이 재발할 확률이 42%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일 주일에 두 번을 먹는데 두 번의 용량이 호두 14 개입니다. 호두 14 개를 먹으면 대장암 재발 확률이 42% 낮아지는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유방암의 경우 어 매일 콩 단백질 10 그램씩 즉 두유 한 잔에 해당되는 그 10 그램을 먹게 되면 유방암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29%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뜻밖의 가 있네요. 482쪽 보면 위에서 중간 보면 "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다."라고 써 있어요. 그 아래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르게 보는 개발화 의료의 최전선에서 새로이 배워가고 있다. 사람들은 각자 고유의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 후성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음식 대사를 처리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면 그 속에 든 생활 활성 물질이 결합해서 작용해서 한 가지 식품을 먹었을 때와는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 그 상호작용이나 이런 걸로 다른 효과를 나타난다는 걸 여기 적혀 있습니다. 483 쪽 첫 번째 줄. 음식은 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항응고제, 항암제, 항생제 등 많은 약들이 우리가 먹는 식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밑에 줄 내려가면 다섯째, 음식과 건강에 보다 넓고 융통이 쉽게 가장 접근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병을 퇴치하는 한 가지 묘책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을 퇴치하는 한 가지 묘책은 없다는 거죠. 좀 더 내려가면 식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과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식품은 본질적으로 약보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약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약은 건강을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 병이나 이런 거를 치료하거나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이제 필수적이다.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내려가시면 어떤 한 가지 음식을 가장 가능한 한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제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단편적인 생각으로서는 복잡한 우리 인체에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 예. 그래서 건강은 균형 잡힌 상태라는 얘기. 그리고 일주일에 토마토 소스 2컵을 먹는 것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러면 매일 토마토 소스 3 리터씩 먹지 뭐. 이런다고 해서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량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좀 네 번째 줄 보면 모든 것은 독이다. 독이 들어있지 않는 것은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물질을 독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용량이다. 어떤 물질을 독으로 만드는 건 용량이라는 거죠. 용량이 크고 작음에 의해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바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무조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적을수록 좋은 것도 있어요. 어 여기 보면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균형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형 잡힌 건강 방어 체계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다. 알겠죠? 그리고 호르메시스라고 있는데 이 개념은 이제 유자 곡선 개념입니다. 유자 곡선. 그러니까 소량의 자극이 이렇게 작용해서 약간의 더 큰 자극을 주면 좀 더 좋아지는 상태를 호르메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자극을 계속 주다 보면 어느 순간 더 많이 줘도 그 이상의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좀 더 그 단계를 지나면 그 자극에 따른 이익은 줄고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U자 곡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예로서 운동도 적당히 하면 좋은데 과하게 하면 몸이 다치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485 쪽.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뼈 빠지는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어야 한다라고 여기서는 적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의 막석이 있어요. 여기에는 심혈관 질환, 암, 당뇨, 비만, 자가 면역 질환, 노인성 질환 이런 것들은 매년 수백만 명씩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에 어떻게 맞서야 되느냐. 아래에서 셋째 줄 보면 중대 질병을 음식으로 퇴치하려면 전체론적 관점보다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다수의 건강 방어 체계의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어서 이것의 기능을 모두 개선하는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면적인 접근.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어느 한 가지 음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몸이 모든 방어 체계를 결집해야 한다.
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러면 대단히 심각한 질환 6 개의 사례를 이제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6 개의 사례는 첫째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보면 이제 세 번째 줄 심혈관 질환은 단순히 심장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순환계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뇌, 다리 근육 그 외의 장기의 부전을 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 콜레스테롤, LDL 수치죠, 염증, 비만, 당뇨, 흡연 모든 것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87조 혈관 신생을 자극하는 식품을 먹으면 혈관을 생성시켜서 심혈관 장기의 혈액 흐름을 개선시킵니다. 줄기세포를 하는 식품을 이제 보게 되면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 뇌세포 그 밖의 근육들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식품이 혈관에 플라그를 생성해서 혈관을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혈관 젊은이들은 최근 장 마이크로 바이옴과 혈중 콜레스테롤의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서 마이크로 바이옴을 개선한 식품이 심장의 건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심각한 질환은 여기 암을 꼽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암 발생이 높습니다. 488쪽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요즘은 암을 인체의 방어 체계가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데 실패한 어 변종세포가 일으키는 병을 보고 있습니다. 즉 암을 인체의 방어 체계가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암이 인체의 방어 체계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킨 인 시켰는데 이제 실패한 거죠. 이런 변형적으로 병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7번째에서 좀 내려가면 대장암, 자궁암, 폐암처럼 암이 발생하는 기관의 이름을 딴 고형 종양이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백혈증, 림프종, 다발성 경화증처럼 혈액암으로 불리는 유형도 있어요. 혈액암은 골수의 백혈구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혈액암 세포는 하나의 장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 여기저기 이제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이런 혈액암 역시 혈관 신생을 통해서 성장하고 제거되어야 할 암 줄기 세포들도 있고 DNA가 가득해서 면역 방어 체계를 이제 이용해서 암 세포들을 퇴치하는 방식으로도 치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 같은 경우에는 건강 방어 체계를 강화해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추고 암을 이미 발병한 경우에는 생존율을 높여주는 음식을 찾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489쪽 보면 암 같은 경우는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식품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혈액 공급을 차단해서 종양을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끈질기게 위험한 암줄기 세포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암 치료 이후 암의 재발 확률을 낮춰야 됩니다. 세 번째는 면역 체계를 완성하는 식단을 바꿔서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이게 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DNA를 보호하고 복구하는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식품을 먹으면 DNA 오류가 발생해서 암이 확대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우리 몸에 심각한 질환이 6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렇지만 제2형 당뇨병은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고요.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발생하지만 운동이나 식습관으로 호전될 수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당뇨병을 물리칠 최적의 기회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잖아요. 요때가 사실은 굉장히 좋고요. 전 단계의 당뇨인 경우 어 전 단계 당뇨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약 74%가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당뇨일 때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병이다. 탄수화물, 붉은 고기, 가당, 음료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당뇨병 예방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혈당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통곡물, 견과, 채소류, 생선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다. 즉 당 지수가 낮은 거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메가3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읽어 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의 생성이 느려지고 이때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식품을 먹으면 그런 증상을 상쇄할 수 있다. 한편 눈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식품은 시력 손실을 유발하는 문제의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 식품과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식품 두 가지를 모두 섭취해도 상관이 없다, 당뇨에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줄기세포의 수가 적고 활성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음식을 먹으면 혈액순환도 되고 신경도 재생되고 심장도 회복되고 눈이 손상도 복구가 되겠습니다. 당뇨병은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건강한 장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온몸에 염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염증을 막는 음식을 먹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면역력도 약하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음식이 당뇨병 예방 있어서의 당뇨병 환자의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대사 질환이잖아요. 이런 대사 질환이 결국에는 DNA를 파괴하고 노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DNA를 보호하는 식품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만은 과체중인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대사증후군이란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대사증후군, 복부 비만, 높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 고혈압, 고혈당과 같은 심장 질환의 위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이겠습니다. 살을 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몸에 좋은 음식 먹고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지방 조직은 종양과 마찬가지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면 혈액 공급이 필요한데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식품을 섭취하면 말 그대로 지방 조직을 말 그대로 굶겨서 성장을 제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조성에 도움을 되는 식품을 쓰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체중 감량이 촉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인 사람들은 세포의 DNA 손상이 정상인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DNA 복구 기능이 있는 식품을 비만인들이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만은 몸 전체에 대한 만성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항염 효능이 있는 식품을 섭취해야 되겠고요. 면역 체계를 또한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 면역 질환, 즉 492쪽 부분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자신의 몸의 체계가 자기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 정신 혼방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그 크로노그 궤장성 대장염이 있는데 이것도 자가 면역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 몸 전체가 심한 만성 염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후유증에 따라요.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의 모든 건강 방어 체계를 고려한 식단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첫째, 항염 효능이 있는 식감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건강한 조직을 공격해서 파괴하기 때문에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죠. 세 번째는 건강한 박테리아를 회복시키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가령 호두나 콩, 키위, 코코아 같은 거. 그리고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재건하면 피부 경화증이라든가 다발성 경화증, 중증 근무력증이나 이런 거를 일부 자가 면역 질환을 없앨 수도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재가동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94 쪽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환은 식단이 있는데 지중해 식단과 대시 식단을 결합한 마인드 식단, 그리고 캐나다의 뇌건강 식품 지침, 이런 것을 좀 참고해 볼 만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식품을 챙겨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보면 태행성 신경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 식품을 먹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식품,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성을 도와주는 식품, DNA를 보하는 식품,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항염 효과 있는 식품은 이제 면역 체계를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돼요.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노인의 황반 변성이 될 수 있는데, 황반 변성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습성 황반 변성인데, 이는 이제 시력을 담당하는 신경체 밑에서 비정상적인 삼출성 혈관이 자라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 노인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녹색 채소와 생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을 결합한 건강 보조제인 아레즈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 봤어요. 아레즈라고, 이렇게 아레즈2라고 해서 미국 NIH에서 5년 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얘네들이 특허를 냈죠. 이 조성비를 특허를 내서 상품화에 돼서 나온 이제 영양제입니다. 아마 $33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로 60 알이니까 2 달치는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습성 황반 변성의 포괄적인 예방 차원에서 혈관 신생 억제가 있는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망막줄기세포의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식품을 먹어도 좋겠다라는 거죠. 496 쪽 음식을 통해 건강한 박테리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에 지방 조직 축적, 염증 반응, 산화에 따른 손상으로 인한 DNA 파괴가 되니까 DNA를 이제 보호하고 염증을 방지하는 식품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봅시다. 어디 보자. 501 쪽을 볼게요. 501 쪽. 뭐 있습니까? 식품 복용량이라고 있어요. 식품 복용량. 식품과 복용량과 영향을 받는 질병에 관한 이 차트를 이제 501 쪽부터 모아져 있어요. 501 쪽부터 503 쪽까지 있어요. 이거 볼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 첫 번째 줄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방광암에는 하루에 1 개나 2 개를 먹으면 방광암에 좋다고 합니다.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사과가 1 나 2 개를 먹으면 대장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내려가 보면 맥주 한번 볼까요? 맥주. 하루에 1 잔은 대장암에 좋고 관상동맥 질환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마다 일주일에 5 잔, 매일 5 잔, 일주일에 5 잔을 먹으면 신장암에 도움을 주나 봐요. 그리고 하루에 1-2 잔 먹으면 치매 발생률을 억제시켜 준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식품 복용량, 영향을 받는 질병에 대한 차트를 501 쪽부터 503 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이제 참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503 쪽도 이렇게 보고요. 503 쪽 보면 이제 감자 중에서는 감자는 일반적으로 암에 권하지 않는데
자색 감자라고 있어요. 자색 감자 두 번째 중에. 하루에 작은 감자 5개인 자색 감자를 먹으면 대장암에 좋다고 돼 있어요. 단지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당 지수를 여기다 적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제 일단 이 식품 복용량을 한번 쭉 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시 앞으로 가서 33쪽 제1부 건강을 지키는 타고난 능력, 즉 몸의 자연 방어 체계에 대해서 이 5가지 체계에 대해서 아마 볼 겁니다. 그래서 35쪽에 보면 우리 몸에는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이라는 5가지 건강 방어 체계가 있어서 건강을 지키고 삶의 일상적인 위험 속에서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이러한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쪽에는 제1장 혈관 신생이 있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